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부동산 민심 위반으로 선거 패배했다는 자성으로 여당에서 부동산 정책 수정 또는 미세 조정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당권 주자들도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당 대표 도전하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에게 의견 묻겠습니다. 코로나 4차 유행 우려, 백신 수급 우려 속에 청와대 방역기획관 신설과 김오란 교수 선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3부 초선열전에서 장경태, 허은하 두 여야 의원과 함께 집중 토론해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널뛰게 합니다.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오늘은 23도, 내일은 28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다음 달 2일, 다음 주 일요일이죠? 이때 열리는데 새 당대표 뽑습니다. 3파전입니다. 오늘은 3명의 후보 가운데 개혁을 내세우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네, 홍 의원님 지금 서울에 안 계시죠? 네, 지금 광주에 있습니다. 네. 아, 광주에 가 계시군요. 어쩐 일로 거기 네네. 가 계시는지요? 아니, 어제 TV 토론이 있었고요. 호남 지역,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그리고 오늘 이제 광주에서 합동 유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후에는 전주에서 합동 유세가 있고요. 네. 예. 아, 전주면은 전라북도면 고향 땅 가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 어제 참 토론에 참석하셨다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어제 토론에서도 첫 정견 발표하실 때 같이 뭐 개혁 이걸 강조하신 겁니까? 제가 개혁을 말씀드리는 것은 네. 이제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하는데 예. 이게 지금 우리 당에서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오면서 어떤 쌓아온 가치와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 요즘에 또 우리 당 내에서는 이제 개혁과 민생을 분리해서 이렇게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개혁성은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지금 야당 국민의힘은 보수가 이 정체성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이 오랫동안 쌓아온 어떤 정체성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제 네. 이 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럼 개혁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하시는 이슈가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 관련해서도 네네.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아마 이 검찰 개혁, 특히 이 정치 검찰들의 그 문제는 아마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뭐 원내대표 할 때 공수처 설치나 이런 검찰 개혁안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70%에 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검찰이나 야당의 반대를 뚫고 이제 막 공수처도 발을 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지난번에 그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포함해서 이런 이 수사 행정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제도에 따른 새로운 수사 행정이 안정되는 게 우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 어떤 신뢰와 동의하에서 또 어떤 수사 기소권까지도 완전히 분리하는 것까지 나가야 하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또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른바 예전에 검수완박이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러면 그 중수청 이 설치하는 부분도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지금 중수청 문제는 저희 예. 당에서 이제 일부 의원들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예. 우리 당 내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당론으로 결정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네.
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 선거 패배 후에 그 초선 네.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쇄신 혁신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물론 초선 의원들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얘기를 꺼내서 많은 이제 당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 이런 큰 그림은 그리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뭐 변화하고 혁신하죠. 여기에 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소통이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당 내에서 또 소통이 좀 부족했고, 예. 당정 청간의 논의도 좀 더 실질적이고, 긴밀한, 또 당이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소통이 좀 안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토대 위에서 저는 이제 당이 중심이 돼서 대선도 또 치르고 뭐 그 과정에서 뭐 주요한 대선 공약이나 정책들을 정말 당론으로까지 만들고 우리가 대선 승리해서 재집권하게 되면 당이 중심이 돼서 책임지고 그런 것들을 실현해내는 이런 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권익위에서 지금 국회의원 지금 민주당 의원들요 조사하고 있는데 네. 뭐 내용 봐서 결과 봐서 일정한 어떤 뭐 투기 관련 의혹이 나오면은 모두 출당 조치하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뭐 제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우리 네. 민주당은 더 이상 내로남불이 없을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제가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예. 권익위에서 의원들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이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기꾼이라면 네. 저는 우리 당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10명이든 20명이든 출당 조치를 시키는 이런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어떤 당을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당 일부에서 그 재보궐선거 그 귀책 사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네. 뭐 공천하지 않기로 했던 거, 이 조항 예전 당원 조항을 뭐 되살리자 이런 주장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저희 당에서도 이번에 그런 귀책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 부결선거 참여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저희가 당론을 바꿔서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예. 사실 집권 여당으로서 전혀 그런 전국 어떻게 보면은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정당의 책임 정치를 갖지 않는 거라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서 다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이게 보통 이런 질문 요즘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 언론에서 보통 이제 그 당권, 대권 도전하시는 분들을 이제 뭐 보수 언론이든 뭐 진보 언론이든 대다수가 뭐 친문, 비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사실 홍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친문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런 이제 분류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그냥 옛날 얘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네. 도대체 어떤 기준이 친문이고 비문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당에서 그런 식의 어떤 개파나 뭐 이렇게 의원들을 분류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나타난 그 언어들인데요. 예. 저는 그런 건 우리 민주당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안별로 서로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또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도 서로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르고 이럴 수는 있는데 예. 그것을
뭐 친문이다, 비문이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항상 또 선거 때 되면 어떤 정치적인 또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걸 또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 저는 그것은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리고 개각 관련해서요. 뭐 김부겸 이제 총리 후보자 그리고 또 청와대 쪽도 이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선임된 거 관련해서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뭐 비문, 뭐 친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분들이 당 정청 간 소통 역할 잘 할 것이라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뭐 대통령께서도 재보궐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해서 이번에 국민통합이나 국가 혁신 의지를 밝히는 그런 뭐 개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부겸 총리 내정자나 또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분들은 좀 더 거기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과거에 그 여당 원내대표 맡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신다면 그 어떤 그 역할, 폭, 스펙트럼이 크게 달라질 건데 어떻습니까? 네네. 당 대표로서 준비 스스로 돼 있다고 자평하실 수 있습니까? 네, 아무튼 지금 유능한 혁신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검증된 리더가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공수처법, 공경수사권 조정 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통과시켰는데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 돌파 능력이 있지 않나 싶고 제가 또 당시에는 우리가 129석이었는데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런 국회 본회의 의결 필요한 임명 동안이 8건이었습니다. 제가 한 명도 부결시키지 않고 다 가결시켰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직전에 헌법 재판소장은 부결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뭐 저한테 어떤 능력이 있다면 어떤 소통을 통한 갈등 해결 능력 그리고 또 친밀한 어떤 전략과 협상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특히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당이 안정되고 단결해야 하는 시기에 제가 가장 그런 데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슈는 사실 원내대표 선거 때 나온 얘기인데요. 네. 이제 물론 이제 패배는 했지만 박완주 이제 후보자 의원이 그 상임위원장 배분 있지 않습니까? 뭐 재협상론을 꺼내 들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원구성 재협상은 지난번 21대 원구성 할 때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는 이제 끝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걸 다시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당시에도 국회를 의석에 따라서 배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만은 법사위원장 자리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이런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할 수 없었고요. 지금 국회가 저는 어떤 운영하는 어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윤호중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되면서 그 후임으로 정청래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굉장히 좀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누가 하던가 그거는 또 우리 당의 일정한 그 법사위원장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원내대표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홍 의원께서도 사실 좀 수정할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 공급 대책 이후에 시장이 일단 안정세에 들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보완할 점이 있어서 그건 과감하게 빨리 신속하게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 무주택자들에 대한
뭡니까 금융대출 예. 이런 것들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예. 저희들이 그때 좀 잘못 판단했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기조 하에서 이제 어렵게 좀 안정세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 좀 이것을 잘 지키면서 또 문제가 있는 것들은 보완해 나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새 지도부가 내년 대선 지방선거까지도 쭉 당을 이끌어야 하는데 네. 앞으로 만약에 대표가 되신다면은 어떻게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뭐 이번엔 대선이 있는 해기 때문에 이제 곧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어떤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양극화라든지 일자리 문제 또 균형 발전, 한반도 평화 이런 문제들을 놓고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런 생산적인 경선을 하도록 예. 만드는 것이 당대표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선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당을 단결시켜서 대선 승리로 이끌 수 있는가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코로나 위기나 경제 회복의 성과를 내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이 중심이 돼서 당이 주도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